한국 시간 31일 새벽 서울 전역에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준비를 하라는 경계 경보가 발령된 후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합의에 따라 푸드 스탬프 수혜자는 줄어들었지만 메디케이드 등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이달 내에 1,500만 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기호 1번 김광석, 기호 2번 강진영 후보가 각각 후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 31일 새벽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자 서울 전역에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준비를 하라는 경계 경보가 발령되는 등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 시간 31일 새벽 6시 32분 서울 전역에 경보 사이렌을 울렸으며 6시 41분 긴급 재난 문자라는 제목으로 6시 32분 서울 지역 경계 경보 발령이라는 문자를 날렸습니다. 서울시는 이 문자 메시지에서 국민 여러분은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위급 재난 문자를 받은 국민들은 미국 등 해외 친지들에게도 이 문자를 카톡 등으로 전송, 뉴욕 한인들도 문자를 받은 뒤 한국에 전화를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 뒤 약 19분 만인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가 서울특별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발송, 혼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처럼 경보 사이렌과 긴급 대피하라는 위급 재난 문자, 또 오발령이라는 문자가 쏟아지면서 트윗과 카톡 등에서는 이를 알아보려는 문자 등이 폭주했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실제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31일 새벽 6시 32분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했으며 위성이라는 북한 주장과 달리 한국과 미국 등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합의에 따라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2만 명 정도 줄어들지만 메디케이드 등은 변화가 없어 국민 복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채 한도 상향 조정 합의안을 담은 99페이지 분량의 재정 책임 법안에 따르면 국가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에서 2025년 1월까지 4조 달러 정도 늘어나는 반면 향후 10년간 적자 감축 규모는 공화당의 당초 요구 4조 달러보다 훨씬 적은 8,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민들의 실생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다행히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안 통과로 푸드 스탬프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당초 27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격 변동으로 약 25만여 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돼 결국 줄어드는 인원은 19,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또 메디케이드 등 기존 저소득층 의료보험은 큰 변동 없이 기존대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저소득층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반면 부유층과 대기업 탈세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10년간 800억 달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던 IRS는 214억 달러가 삭감됨으로써 세금 추징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법안에서 메디케이드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코로나19 때 대폭 확대됐던 수혜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이달 내에 1,500만 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정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로 지난 3년여간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절차가 중단되고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돼 왔지만 비상사태 해제로 각 주정부가 자격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미 버지니아주 등 10여 개 주는 메디케이드 갱신을 위한 자격 심사가 끝났고 메릴랜드와 워싱턴 DC, 조지아, 뉴저지주는 다음 달 심사가 마무리됩니다.
특히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심사도 7월까지 끝낼 예정이어서 수혜자들은 조만간 우편으로 갱신 신청서 등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 중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한 1,500만 명에게 혜택을 연장시켜줬지만 늦어도 7월까지 이들에 대한 혜택을 중단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이전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7,100만 명 수준이었으나 팬데믹 기간 중 추가 신청자는 늘었고 무자격자에 대한 혜택 박탈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수혜자가 9,300만 명으로 2천만 명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호 1번 김광석, 기호 2번 강진영 후보 등은 각각 후원 행사를 개최하며 한인들의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 강진영 선거대책본부는 6월 1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리셉션 하우스에서 후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영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맨해튼 K타운 상인번영회 이영희 회장과 문준호 이사장은 30일 강진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영희 회장은 63년 한인의 역사 가운데 최초로 2세 한인회장 후보가 출마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그의 당선을 통해 맨해튼 한인타운이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정현우 전 유학생연합회장도 강진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기호 1번 김광석 후보는 6월 2일 오후 6시 뉴욕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열립니다. 김광석 후보 선대본부는 KCS 전 회장직을 맡으며 30년 한인 사회를 위해 오로지 봉사해온 기호 1번 김광석 후보가 그동안 걸어온 30년 봉사 인생의 길을 이제 한인들과 함께 걷고자 한다며 김 후보와 함께할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22대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의 서막을 알리는 성화봉송이 30일 LA에서 채화식을 가진 뒤 뉴욕까지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성화봉송팀은 이날 LA를 시작으로 오렌지 카운티, 라스베가스, 덴버, 캔자스시티, 달라스, 휴스턴, 애틀란타, 워싱턴 DC 등을 거쳐 개막식 당일 뉴욕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LA,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32개 지역에서 참여하며 육상, 축구, 양궁, 검도, 골프, 사격, 농구, 수영, 탁구, 배구, 태권도 등 20여 개 종목에서 남녀 각 경기가 진행됩니다. 미주체전은 다음 달 23일 나소 베테랑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개막식을 열고 25일까지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팍 스포츠센터, 나소 커뮤니티 컬리지 등에서 진행합니다. 개막식에는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축하 무대와 함께 K-팝, 국악, 태권도 시범 공연 및 한식 체험 행사 등이 마련되며 선수단을 포함 15,000여 명이 참가할 전망입니다. 퀸즈 큐가든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던 범인이 피해자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퀸즈 큐가든의 퀸즈 블루버드 82 애비뉴 인근 주택에 흉기를 든 복면 강도가 침입하자 집주인인 65세 남성이 권총을 발사, 32세 복면 강도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2세 남성은 칼로 무장한 채 65세 남성에게 돈과 담배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던 65세 남성은 결국 수차례 총을 발사했고 범인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65세 남성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는 구금된 상태로 조사에 협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범인이 앞서 강도, 마약 등의 범죄로도 체포된 기록이 있다고 밝혔으며 65세 남성의 합법적 총기 소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감염 시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칸디다 오리스, 일명 슈퍼곰팡이가 뉴욕주 전역에 퍼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DC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칸디다 오리스는 상처나 귀, 혈류 등의 침투에 감염을 일으키며 심장 또는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3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곰팡이입니다.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 노인 환자들은 이 곰팡이에 더 취약합니다. 2009년 최초로 70세 일본 여성 환자의 웨이도에서 분리된 이균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졌고 미전역은 물론 뉴욕에서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CDC는 경고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뉴욕주의 5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149건의 임상 사례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 4월 수치 대비 42% 증가한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2023년 총 임상 사례 수치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379건에 비해 39%에 달하는 수치이지만 아직 올해가 6개월이나 남아 있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올해 3월 기준 뉴욕주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이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올해 3월 기준 뉴욕주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이 2억 7,630만 달러에 달하며 미납 통행료의 43%인 1억 1,930만 달러는 타주 등록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저지 등록 차량의 체납액이 3,420만 달러, 커네티컷 등록 차량의 체납액이 1,67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뉴욕주가 징수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8억 400만 달러이며 이 중 90%는 이지패스를 통해 자동으로 징수됐습니다. 뉴욕주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2개 콜렉션 에이전시를 고용했으며 이 중 한 개 업체는 2020년 9월 15일 계약 만료 때까지 4억 3천만 달러를 받아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지난 2021년 1월 새 콜렉션 에이전시와 징수 계약을 체결하고도 지난해 7월까지 통행료 체납 내역조차 통보하지 않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5년간 200달러 이상 또는 3회 이상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국에 차량 등록 정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25만 8천 대가 차량 등록 정지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대도시 탈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기업 문화가 변하면서 대도시 근교 지역이 활기를 되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도시 중심부는 빈 사무실과 세입자를 찾지 못한 상가 등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주변 근교 거주 지역은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등 생기를 되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팬데믹 중 근로자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맨해튼이 아닌 브루클린의 식당, 상가, 체육관 등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재택근무 정착으로 상업활동 중심지가 도시에서 근교 주거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용지역 분석에 따르면 LA 도심 지역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이 코로나19 이전보다 31%나 감소했고 시카고 역시 27.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LA 근교 지역인 사우스 글렌데일, 하이랜드 파크, 시카고의 대표적 주거 지역인 로건 스퀘어 등의 도보 이용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됐습니다. 또 음식 배달도 뉴욕시 점심 식사 배달 주문은 95%가 맨해튼에서 나왔지만 올해는 맨해튼 비중이 85%로 줄었고 시카고도 도심 기업 점심 주문이 전체의 80%에서 60%로 주는 등 근교 거주 지역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집값이 2달 연속 반등, 하락장이 끝나고 있다는 진단과 고금리로 당분간 하락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3월 S&P 코어러 지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가 한 달 전인 2월보다 0.4% 상승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 주요 도시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지난 2월 0.2% 반등한 데 이어 3월에는 반등 폭이 2배나 확대된 것으로 집값이 본격 회복세에 돌입했다는 조심스런 예측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주요 도시 집값은 0.6%, 20대 주요 도시 집값은 전달보다 0.5% 각각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아직 10대 도시는 0.8%, 20대 도시는 1.1% 내린 상태입니다. 주요 도시별로 보면 시애틀이 12.4%로 가격 하락률 1위를 기록했고 샌프란시스코도 11.2% 내리는 등 서부 지역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마이애미는 7.7%, 탐파는 4.8% 등 각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모기지 금리가 7%대에 달하기 때문에 당분간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관망세가 계속되므로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차량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나섰지만 차량 도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틱톡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현대 및 기아차 절도 방법을 알려주며 절도 챌린지가 기승을 부리자 두 회사가 지난 2월 차량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가 많은 데다 업그레이드한 자동차들의 도난도 줄을 잇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도난 방지 장치인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두 회사 차량이 800만 대에 달했지만 이달 초 현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받은 차량은 전체의 7%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식 딜러가 아닌 다른 자동차 회사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현대 및 기아 중고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대상이라는 안내조차 제대로 못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차량 도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자 약 2억 달러 지불에 합의했지만 17개 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차량 리콜을 요청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변덕스러운 날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사망자 집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올해는 인간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처음 오른 지 70년 되는 뜻깊은 해이지만 최대 사망자를 낸 최악의 해로도 기록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히말라야 등정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히말라야 데이터베이스와 네팔 당국은 올해 봄철 등반 시즌에 에베레스트 원정에 나선 산악인 가운데 1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12명은 사망 사실이 확인됐고 나머지 5명은 5일 이상 연락이 끊겨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에베레스트 등반 중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된 산악인 중에는 호주 출신의 정비공 제이슨 캐니슨, 캐나다 의사 피터 스와트와 눈 사태로 사망한 3명의 네팔 셰르파 등이 있습니다. 2019년 사망자는 이보다 적은 11명으로 집계됐고 기존 연간 최다 사망자를 기록한 2014년의 17명과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에베레스트 등반 중 사망 인원은 연평균 5명에서 10명 정도였지만 최근 수년간 사망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네팔 관광청 관계자는 주된 원인은 기후변화라면서 이번 등반 시즌에는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았고 매우 가변적이었다고 말했지만 등반 허가 남발도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1인당 12,000파운드의 등반 허가 수수료가 네팔 정부의 주 수입원인 가운데 네팔 정부는 올 봄 등반 시즌의 역대 최고인 479건의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체를 쏜 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심판의 날로 명명된 전용기를 타고 일본을 방문 굳건한 미일 동맹을 역설했습니다. 이른바 브릿지 게이트로 사임했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다음 주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공화당 예비 경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가 이틀간 중국 현직 장관 3명을 연속으로 만나는 등 중국 정부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뉴저지주 세이어빌 자신의 집 앞에서 피살됐던 흑인 여성 시의원의 살해 용의자인 버지니아주 거주 30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60세 이전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고 존스 홉킨스대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매일 복용하면 뇌기능 저하를 3.1년 이상 늦춘다고 콜롬비아대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올해 83세인 영화배우 알파치노가 54세 연하인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넷째 아이를 갖게 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다음 달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연준 매파 인사들이 금리 인상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전 한때 약간의 구름이 있겠지만 하루 종일 맑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3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27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21분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진영, 김광석 후보 등록이 완료됐음을 공고합니다. 따라서 기호 1번 김광석, 기호 2번 강진영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합니다. 각 후보 선거운동 기간은 28일부터 6월 10일 자정까지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 후보 기호 1번 KCS 한인봉사센터 초대회장 김광석. 봉사하는 한인회, 개방하는 한인회, 도약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30년 동안 KCS에서 봉사하며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한미 헤리테이지 소사이어티 이사장, 미주 한상총연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 후보 기호 2번 나수카운티 검사 출신 변호사 강진영. 1세대와 2세대가 단합되어 강력하고 멋지고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소송 전문 로펌을 시작으로 뉴욕 대법원, 데니 전 판사 보좌관, 뉴욕과 퀸즈 검찰청 준법률가에 이어 검사까지 현재는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네이버 플러스 재단이 주최하는 제24회 이웃을 빛내는 음악의 밤이 6월 4일 일요일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네이버 플러스 음악의 밤에 한인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3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